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데이터 시스템 기술지원부 김다정입니다. 오늘은 15장 도면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트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4장 기초 파트 모델링 단원에서 작업을 했던 파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파트 파일을 도면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파일을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작업을 완료하신 후에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하실 때는 세문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문서에 대해서 도면화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시트 형식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초 세팅 작업을 해주시고 매번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표기하지 않고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트 형식 A3 ISO 규격으로 된 도면 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시트 형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편집이나 삭제 또는 생성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쪽 단원에서 조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이제 모델 뷰를 삽입을 하고 모델 뷰에 대한 정보들을 삽입을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열려있는 문서에 대한 도면을 열었기 때문에 자, 우측 뷰 팔레트에서 그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뷰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뷰를 마우스 드래그로 시트에 불러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투상도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우측으로 가져가시면 우측면, 그리고 상단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평면도, 그리고 대각선 방향은 등각보기 뷰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뷰를 삽입을 완료를 하신 후에는 확인 버튼으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실 수가 있고요. 2014년도 신기능으로서 뷰 팔레트에서 현재 삽입된 뷰들은 이런 식으로 뷰 이름 우측에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뷰들이 삽입이 되었는지 뷰 팔레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뷰를 삽입하신 후에는 이제 저희가 치수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치수를 삽입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삽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모델 항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트 모델링 했을 때 작업했던 것처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뷰를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뷰에 대해서 치수를 삽입할 건지 클릭하시게 되면 활성화되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치수를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치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파트 작업을 했을 때 삽입한 치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택하셔서 활성화되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치수를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모델 항목이라는 기능이 있으신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쪽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항목 기능은 기존에 저희가 파트 모델링 했던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켜서 불러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치수를 불러오겠다. 모든 뷰에 불러오는 게 아니고 선택된 뷰에 대해서만 치수를 불러오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치수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치수들이 불러와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지능형 치수와 모델 항목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능형 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트를 참조했다기보다는 도면상에서 불러온 치수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고요. 모델 항목으로 삽입한 치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 치수를 수정하실 수 있는 이런 수정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120이라고 치수를 만약에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재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야겠죠. 파트 전체에 대한 치수가 변경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 항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삽입한 치수들은 변경이 가능하고 파트와 도면상에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치수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 치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도면상에 삽입된 모든 치수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시고요. 자, 이때에 마우스 커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아이콘이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아이콘에 커서를 가져가게 되시면 치수 속성 창이 활성화가 되시고요. 자, 이때에 치수 자동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치수를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뷰에 대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대한 기능은 뷰 레이아웃 탭 쪽에 가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뷰 기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뷰를 처음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됐던 이 투상도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 아이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투영할 도면 뷰를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원하시는 뷰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가져가시거나 또는 우측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선택된 뷰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투상을 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뷰들을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영역의 절단선을 기준으로 단면도를 사용자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단면도라든지 반단면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모델의 단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인 단면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면에 있는 부분에 절단선을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뷰에 대해서 단면도가 단면 AA라고 해서 삽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면 선 같은 경우는 마우스 더블 클릭을 이용을 하셔서 방향 또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면 선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절단서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라인 자체를 스케치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이 라인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부터 원하시는 위치부터 단면선 또한 수정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스케치 나가기 버튼을 이용을 하셔야 이제 절단선 편집 모드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세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대시켜서 나타내는 뷰 기능이시고요.
상세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원형 스케치 아이콘 셀렉션 모드가 활성화가 되시고요. 마우스 커서가 지금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도를 작업하실 부분에 원형 스케치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상세도 뷰가 활성화가 되시고요. 자, 삽입하실 위치에 클릭하시게 되면 상세도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형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제 뷰가 삽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형의 크기 또는 위치가 변경이 되시게 되면 상세도 부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시시각각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상세도 뷰를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세도 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축적이 2대1로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사용자 정의 배율로 지정을 하셔서 뭐 5대1이라든지 이렇게 원하시는 배율로 축적 또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분 단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단면된 해칭 영역을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유곡선 스케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커서도 지금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 단면도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단면을 할 영역에 자유곡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활성화시키신 상태에서 어떤 부분의 단면도를 확인하실 건지 치수를 변경을 해 가시면서 부분 단면도 또한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 파단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파단도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수직 파단도를 작성하시게 될 도면 뷰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 상단에 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직선 컷으로 작업을 하실 건지 그 외에 다른 컷으로 작업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그재그 컷으로 해서 파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파단도가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보조 위치도라는 기능이 있으신데,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셈블리 상에서 사용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추가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용했었던 어셈블리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조 위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전 시간에 완성하신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그 세문서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용지 사이즈는 이제 A3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등각 보기 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에서는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어셈블리 분해도를 작업을 하시고 그 분해도에 대한 분해된 표시와 그리고 BOM 그리고 자동 부품 번호 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구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도면상에서도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셨던 보조 위치도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새 설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위치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 핸들이 회전이 되는 이런 핸들이 회전이 되는 부품이다 라는 거를 확인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보조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도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핸들이 회전이 된다 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으로 돌아와서 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도면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